새로 오신 우리 여러분과 또 제가 몇 분만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연휴가 끝나고 오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 못한 우리 박약회 회원께서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꽉꽉 했는데 오늘은 마침 은성김 씨 종중에서 여러분도 오시고 해도 자리를 비는 게 좀 서운합니다만 바꿔주네요.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회원들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찬 선생님하고 이대식 선생님 일어서 주세요. 우리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클라스 한결 법무법인 대표이신 남영찬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도현 전 차관님 오셨는데 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은승 전 서울시 부시장 함께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김규영 씨와 은성김 씨 종중에서 오신 분들 전부 일어서 주시죠.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앉으세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예, 우리 박약회 산안도의 박약회 총회장님을 맡고 계신 김종길 우리 총회장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네, 평소에 박약회에 많은 성원해 주신 귀하신 여러분들 배우니까 반갑고 또 건강하신 모습을 배우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그동안 박약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우리 남영찬 변호사님, 김희승 부시장님, 또 우리 김도현 차관, 또 김석현 교수도 또 우리 문중 어른들도 여러분 나오시니까 안 계시면 좀 제가 좀 말씀하기가 좀 쉽겠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당연히 행파 이용태 회장이 이 자리를 함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못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4월 호렴이 우리 곁을 떠나신 행파 위원장님께서 생전에 실천하셨던 그 고귀하신 헌신과 또 숭고한 업적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존모와 또 경숭의 뜻을 드리면서 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유명 학자도 아니고 전형 인사도 아니고 이 자리에 선 위인이 못 됩니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권은호 수석 부회장이 하도 방문을 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혹시 진행하면서 혹시 실수가 있거나 또 잘못이 있으면 너그럽게 어두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자유로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80년 넘게 한 문중에 지키고 있는 주손으로서 또 박약회 제가 횟수를 해보니까 수석 부회장만 한 20년이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박약회 또 있으면서 또 만년에는 또 산서원 선교문화 수련은 원장을 한 12년 하면서 그동안 경험하고 체득했던 이 유교문화, 선비 정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다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한번 저하고 정리를 하신다는 그런 입장에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어쨌든 조선 500년을 이끌어왔던 바탕이 되는 유교문화 주체가 되는 선비 또 이 선비들이 어떤 활약을 했길래 그렇게 조선 500년이 선비 세상이라고 그러느냐 그걸 한번 여러분하고 다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근데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풍습이나 사회 환경, 시대 변화가 오면서 이 유교 문화가 점점 더 인멸이 되고 또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기론을 어떻게 하면은 이 좀 극복을 하고 중흥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또 걱정도 하고 또 외국에는 이 유교 문화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것도 한번 돌아보고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뭐 우리 문화를 평가를 해봐야 제 가치가 없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 유교 문화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공부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선비 중에 선비는 누가 뭐래도 퇴계 선생입니다. 퇴계 선생은 500년 전에 어떤 삶을 사셨길래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본받아 실천하려고 그러냐. 학구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아니고 500년 전으로 우리가 같이 시계바퀴를 돌려가지고 500년 전에 그 실천하셨던 사례 중심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500년 전에 퇴계 선생이 이렇게 사셨는데 지금 나는 하고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조선왕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왕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28임금에 500년이 지속됐죠. 근데 그 당시에 세계 어느 나라도 한 왕조가 500년 간 거는 유일하게 우리 조선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뭐 행정력이나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포졸 며치서 왕궁을 지키고 그때 경복궁 덕수궁 왕궁당도 없었대요. 애들도 편하고 갈 정도. 그 다음에 할머니 상궁 내시 며치서 그 지키고 이게 다야. 지금은 뭐 수도바위 사령국 서울경찰청 청와대경호실 몇만 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무엇을 하고 해야 되는데도 500년이 남다 이거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과연 유례가 없는지 한번 보자 이거지. 온 나라 그 역사를 지금 다 뒤집어보고 뭐 오늘 할 소리 해도 안 될 거고 제일 그래서 역사가 유구한 유럽을 보자 이거지. 그 유럽은 좀 달랐어. 우선 왕궁 자체를 높은 산꼭대기에 전부 갖다 지었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유럽 여행 가서 뭐 성당을 보고 성을 봤다 그러는데 그 성을 본 게 아니고 사실은 왕궁을 본 거야, 왕궁.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왕궁 주변에 만리장성부터 성목을 들이쳤어. 그래도 또 마을이 안 놓이니까 총칼로 무장된 군인들이 두겹 세겹 둘러치고 밤낮으로 지켰어. 이렇게 탄탄하고 철통같이 지켰는데도 500년은 고사하고 300년도 못 갔어. 그 많은 유럽 여러 왕조 중에 그 많은 그 오랜 역사 중에 300년을 넘은 게 다 나머지 있었대. 나머지 그것도 1200년 전에 비잔틴 제국인가 딱 한 번 말고는 300년도 못 갔어.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은 조선왕조 500년 지수 당시 세계적으로 유례가 아까 내가 없다 그랬는데 한 나라가 있대. 내가 그래 강연을 했더니 나중에 틀립니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정지를 해서 아마 오스만 터키라고 있었대. 유일하게 500년이 갔는데 그거는 군인들이 막 총칼로 코를 깨가지고 억지로 가면 500년. 그거 빼고는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적다 이랬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유교문화랑에 나옵니다. 그 바탕에 유교문화랑의 바탕을 둔 선비라는 사람들이 선비 정신으로 500년을 이끌어온 역사다. 한마디로 조선 500년 선비의 세상이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러면 조선 500년을 이끌어왔다는 유교문화라는 게 뭐냐? 선비라는 어떤 사람이냐? 선비들이 500년 동안 어떻게 활동을 했냐?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그걸 조금 제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문화. 오늘 몇 달 전에 그 미성적 학공 할아버지 제사 지내고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아마 제가 여기
쓰고 있는 요 복판에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뭐 이 사진 이거 멋있죠?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해. 그 내가 또 멋있죠? 그러면 글쎄 멋있는 게 몰라도 참 힘들겠어 이래 얘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문중원님 와 계시지만은 저는 늘 이래 얘기해요. 옛날에는 뭐 합봉종손할 때 경상감사하라 그러면 합봉종손을 했다고 전에 들어요. 참 힘든 삶을 삽니다. 내뿐이 아니고 종손이라는 사람은 문중 어른들의 한없는 기대와 그 기대 속에 문중 어른들을 못하시면서 종손은 막 유명해져가지고 문중도 좀 막 이래 알리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문중의 돈도 막 들먹들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없는 기대 속에 그게 힘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한없는 강요 속에 문중 어른들은 해도 되고 종손을 하면 안 되는 게 많다고 술도 많이 먹으면 안 될 거고 뭐 열애도 하면 안 될 거고 이런 등등으로 이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종손이라는 사람은 한없는 기대와 강요 속에 힘든 삶을 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교문화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요거 하면 우리가 보통 기독교 문학은 그 중심에 교회가 있죠. 불교 문학은 뭐가 있습니까? 절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유교 문학은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원, 항조, 종가. 이거 말고 이제 뭐 정자다, 묘소다, 비석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다 종가에 포함된다고 보면은 유교 문화라는 거는 이렇게 서원과 향교와 종가에 관련되는 의례나 문물이나 또는 놀이를 말한다. 그리고 막 쉽게 여러분 불교 문화만 저를 떠올리듯이 유교 문화만 서원, 향교, 종가에 관련되는 문화다. 이렇게 하시면은 막 90점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 서원, 향교, 종가 다 하는 거 그냥 정리 하나만 넘어갑니다. 서원은 지금 1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아주 훌륭한 어른이 있으면 그 지역 유림에서 이렇게 공론을 해가지고 지어줍니다. 뭐 보통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도산서원 하면 갔다만 야 여기 퇴계 선생 문중 부럽다 그러는데 서원은 어떤 한 문중 소유가 아니에요. 그 지역 유림의 공동 소유지. 다만 그 주향대에 있는 그 문중에서 좀 관심을 더 가진다 이거지. 서원은 절대로 한 문중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래 말씀드리면서 지역별로 훌륭한 인물을 한 사람에서 제일 많이 보니까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11사람 오신다고 했어. 아마 영주 송악서원인가 그거 뭐 그 송록서원 그거 11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하고 정리를 여러분 다 압니다. 서원은 제사 지내고 향사 지내고 공부하고 선비 공부하는 거 이걸 그냥 이제 앞으로 요 시간 이후에는 그 뭐 서원은 향사도 지내고 공부하는 그러지 말고 문자가 있어. 존현 양사입니다. 이제 서원 얘기가 나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존현 양사 하시려고 힘드시죠. 그럼 여러분 이 어른이 보통 그 실력이 아니시네 그럽니다. 존현 양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존현 양사. 존현 양사. 그렇습니다. 그게 주기능이다. 존현은 제사 지내는 거고 양사는 성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700개 플러스 마이너스 10% 대부분이 회천하고 원래 한 50개 있었는데 지금도 뚝딱뚝딱 지 복설도 되고 또 관리를 안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당국에서도 숫자를 몰라요. 하여튼 700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개. 제가 봐서는 한 800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요한 건 훌륭할 수는 여러 소원이 것이거든요. 퇴계 선생은 전국에 34개 소원이 있었어요. 아마 제일 많지는 않아요. 제일 많은 건 내가 이래 봤더니 우암이 한 군데 더 많은 것 같아요. 35군데. 그 다음에 서원마다 배양 인물이나 배양 수가 다 다릅니다. 서원마다 그 지역 어른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리학교다. 이게 또 중요한 서원은 사리학교다. 그리고 연 이후에 본가로 향사를 지내는데 지금은
아까 세태가 좀 많이 바뀌어졌다는데 아마 경상북도를 기준으로 하면 경상북도 한 100여개 돼요, 서원이. 90% 이상이 봄가고 못 지내고 한 번 지냅니다. 한 번 지내면 보통 봄에 지내고, 그것도 이제 뭐 새벽 1시, 뭐 하룻밤 자면서 안 하고, 당일 입제해서 11시에 10시에 와가지고 11시 지내고, 12시에 뭐 어디 그냥 식당에서 그 점심을 그냥 해서. 옛날 저녁 입제하면 그 전 12시 전에 와가지고 참 먹고, 또 뭐 저녁 먹고, 또 야참 먹고, 또 뭐 이랬는데, 요즘 뭐 11시에 지내면 그래 간단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요. 서원 그러면은 기본 건물은 사실 4개가 있어야 돼. 모시는 사당이 있고, 교육하던 교실, 강당, 그게 주로입니다. 강당이 있고, 동쪽 정자, 서쪽 정자. 아마 오면 그때 거기 잠도 자고, 나중에 공부도 하고 하는 정자가 2개 있어. 요게 기본, 어디 가도 요거 4가지 건물은 있어야 서원이라고 그러고, 이거 외에 이제 서원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는 입구, 문무, 또 제사 준비하고 차려놓는 전사청, 이거는 규모에 따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당, 강당, 동대서재는 있어야 서원이라 그런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향교. 향교는 이 쉽게 말씀드리면 공자사라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서원마다 건물 이름도 다르고 사람, 배양, 사람도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향교는 그런데 우리나라에 234군데가 있는데 똑같아. 모신 인물이.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 막 이건 불도로 이건 아무리 요새 옛날 저거지만은 우리 조선인으로서 좀 자존심 상한다. 그리고 불교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면 234군데가 제일 모신 그 소위 주민석에 제일 상석에 퍼스트 클래스에 우리나라 사람이 한 번도 없어. 5선 그래서 중국에 공자, 한자, 맹자, 자사, 공자, 한자, 맹자, 중자, 자사 이렇게 동성, 아성, 숙성, 복성 그러잖아요. 5분이 제일 상석에 계셔. 첫 번째 자존심 상한다 이거지. 두 번째로 또 상석, 차상석에 소위 그 비즈니스 클래스. 또 우리나라 사람이 안 계셔. 또 송사형 그래서 송날 때 주영계, 정명도, 정의, 전추자 또 송나라 사람이 모셔져 있어. 나머지 이제 에코노미 클래스에 비로소 우리나라 사람이 동국 18년 그래서 신라때서 정책 지원, 고려 때 정몽조 안양, 조선시대 14분 이래서 18년 총 27명이 배양되어 있다. 서울은 서울마다 모습 인물이 다른데 환경은 똑같다. 이걸 정리를 하고, 그래서 서울은 서울마다 동제, 서제, 강당, 그 사당 이 이름이 다 다릅니다. 전국에 약 800개가 어쩌다 이름이 같을 수는 있어. 그러나 원래는 다 다른데 한글은 다 모신 인물이 똑같으니까 그분 이름이 다를 필요가 없죠. 똑같아요. 사당은 전부 대성적이고 강당은 전부 명륜다입니다. 명륜다. 그래서 어느 동네 가면 명륜동이 있는 거는 틀림없이 옛날에 한교가 있거나 지금 있었다. 교동 또 마찬가지입니다. 명륜동 교동구가 있는 이름이 붙인 데는 그 동네에 반드시 한교가 있었거나 있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원은 사립학교를 그랬죠? 공립학교다. 사립학교. 요거에 이제 구분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종가가 옳지 않거든요. 이제 이 종가가 좀 문제입니다. 원래는 종가가 부처니 제사 내신시를 종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부처니로부터 장남을 내려온 사람이 종손이고, 종손이 사는 집이 종가고, 종손의 마누라가 종부고, 종손의 다음 대를 이을 아들을 차종손, 그 며느리를 차종부라고 그런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데, 부처님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4대 공사만 끝났는데 아주 나라에서 또는 그 지역 유림에서 아주 학문이 높거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우면은 여러분 4대만 제사 지내지 말고 영원히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정해줘서 그래 지금은 못 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에서 500년 사이에 그 부처님을 내시는 집을 그 부처님 제사를 내시는 집을 종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300집이 있어요. 그 반이 경상북도에 있고 그 반이 안동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원이 조전이 항상인데 이제 종가도 이래 종가 나오면 저 손님 적게 하고 합니다. 바쁘지 그러지 말고 요것도 문제가 있어. 봉제사 적빈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림 활동을 하시면서 종가 얘기가 나오면 그 봉제사 적빈대 하시느라고 힘드시면 여러분 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게 말씀드렸더니 초원에 가가지고 봉제사 적빈대 종가에 가가지고 종전양사 그건 부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난 제사는 이건 비제사, 차례. 여러분,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제사 합사, 각사. 매번 같이 모시고 지내는 걸 합사라고 그러고, 따로따로 보면, 모시는 걸 각사라고 그러고, 또 같이 지내더라도 합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상 따로 차리는 걸 각설. 같이 채우는 걸 합설이라 그런다. 이건 여러분, 듣는 자, 이런 거고. 자, 이제,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논란이 많아요. 99%는 종교가 아니다. 1%는 종교다. 그런데, 종교가 그런데 애석한 거는, 우리 기차는 있지만, 무체부 종무실에 가면, 거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태종, 거기에 성경만도 들어가 있어. 종무실에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면은 비종교라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유교에는 석가모니가 예수 같은 신앙 주체에게 하는 어른이 안 계십니다. 왜 공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냥 공자는 50년 전, 2600년 전에 불만 학자로 되어 있지 신앙의 주체로는 저게 안 되고요. 둘째, 천당이다 지옥이다 극락이라는 우리 유림에는 없다. 없는 그 증거가 있는데 이걸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두 가지를 떼합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 축포만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모년 모월 모일 모시가 휘일 무일 돌아가신 날이 돼서 불승명모 그걸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청작서수 그냥 술 한잔 올리니까 공인전은 사양이야. 그냥 마시고 가시옵니다. 따라놓고 내가 공부 잘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해주시오. 그 기복이나 부복 복을 빌거나 복을 원하는 게 없다. 그냥 돌아가신 날이 됐으니 내가 자선된 도리로 술 한잔 드리니까 흠양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없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공자 제자 중에 아주 용감한 제자가 하나 있었어. 자사라고. 보통 있는데 잘 묻지도 못하는데 자산이 용감해서 한 번 공자한테 물어. 아니 선생님, 맨날 우리 살아서 부모님들 효도하고 어른인데 공경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죽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물어. 가물사하노이다. 문자 가물. 그렇게 공자가 야 이놈 자사야. 야 이놈은 안 그렇지. 자사야. 부시생인데 어째 니는 내가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와 죽을 때 일까지 묻느냐. 이렇게 하는 게 논에 나옵니다. 요걸 아주 재빨리 응용을 해서 봐라. 공자도 사후세계는 몰랐다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사후세계를 이해하지 않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지성지수 많이 와 계신데 개계 선생도 나중에 자명이라고 있잖아요. 책을 마감하면서 96자로 자기 인생을 압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요걸 비석에 써라 그러고 했는데, 그 마지막 구문에 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영지내세리요 불의금멸. 내가 어찌 다가오고 직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 다가오는 세상을 알디요. 지금 이 세상도 모르겠거든. 그런데 이걸 이제 학자들이 막 원용을 해가지고, 요즘 학자들은 이게 그게 아니고 아마 내가 다가오는 세상을 어찌 알디요. 아마 그래도 지금과 같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역을 하는데, 직역을 하면 나도 모른다 이래. 태계 선생도 다가오는 세상 모르겠다 그랬으니까 사후는 왜 생각을 안 했다. 사후세계다. 이래가지고 99%가 미종교다. 그리고 보통 유학, 성리학, 공학 근데 응경했다면 공자 시대는 사실 유학이라고.
주자 시대에 와가지고 한참 꽃을 피울 때는 성리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건너오면서는 도학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같이 씁니다. 써요. 자, 요래 가지고 이제 500년 바탕이 됐던 유교문화고 말고 그 다음에 선비. 선비는요, 이게 뭐 교수 5석 불러가지고 1시간씩 강의 들어도 내용이 다 다르더라. 마치 그 장님이와 그 코끼리 만드는 거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느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수련을 있을 때 거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한 200명 있었어요. 며칠 워크샵을 해서 압축을 했더니 여기 4가지 그 덕목이 나와요. 학문과 덕행. 아무리 학문이 높아도 덕행이 없으면 또 성별 안 되고, 아무리 훌륭해도 학문이 없으면 성별을 소개 안 했습니다. 그냥 양반이 됐지 성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의역치, 청년로서 의리시죠. 이렇게 5가지가 아마 선비 덕목의 95%는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덕목을 가지고, 이제 중요한 건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선비가 아니죠. 실천을 했을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선비라 그런다. 그러면 아마 선비 해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학생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요 정도로 말씀드리면 다 파악을 하세요. 중요한 거는 요 실천입니다. 실천했을 때. 요 정도로 이건 우리가 뭐 조서로 들었기 때문에 가까이 넘어가고요. 저도요, 좀 선비를 이해를 하면은 양반하고 많이 헷갈립니다.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임금이 이래 앉아있으면 왼쪽에 한 4, 50명 막 이랬거든. 전하도 요 사람들이 부스럽혀서 나왔다. 군인이야. 군인이야. 반드시 보세요. 반대편에 비슷한 숫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총칼로 펴서 무인. 이 무인을 합쳐서 뭐라 그래? 영월 양반이라 그럽니다. 예, 양반이라 그래요. 근데 따라서 양반은 실물적인 계급이고 선비는 인격적인 계급인데 문제는 양반 중에는 어떤 양반이 있었어. 옛날에 도색질하고 뭐 오대짓 하는 사람들은 뭐 부유라 그래가지고 썩은 양반이에요. 그래서 양반 중에는 요 부유를 빼낸 나머지만 선비라 그래. 그런데 선비는 이미 부유는 다 빠졌으니까 100% 양반이야. 이거 헷갈립니다. 양반은 일부만 선비고 선비는 100% 양반이다. 정리됐습니까? 네. 여러분 그 중에서 또 넘어갑니다. 자, 뭐 조선시대 선비요 5현이네요. 그죠? 일두하는단 정도전남 회제 대계. 그제 제가 그 회제 옥산성 그 초원을 맡아서 갔다 오니까 아유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5현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거의 남면, 율곡, 충무공, 충무도 선비입니다. 그 다음에 다산, 더 중요한 게 안중을 초등학생들 봐놓고 안중을 이사가 선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가 90%가 아니에요 그럽니다. 그럼 아까 교육했던 선비 4번째 덕목이 뭐랬지요? 의리와 지저요. 그러면 안중을 이사는 선비 아니면 100% 선비예요. 안중을 이사하고 지금 충무공을 대표 선비로 요새 학생들이 교육시킵니다. 그냥 뭐 각수고 이런 사람은 선비로 알아도 학생아들은 선비라 지도를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비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문화의 바탕을 둔 선비가 2가지를 했어요. 이제 선비 정신으로 이끌어왔다. 어떤 활동을 했길래 그룹도 그래 선비가 이끌어들었냐. 지금 공부 다 해서 존재는 항상 했죠. 아까 서울에서 했죠. 봉제사 적빈경 했죠. 그 다음에 그때 뭐 헌법이나 민법이나 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런데 그 법보다 훨씬 우리 나는 변호사는 법, 지금 법보다 훨씬 더 엄한 법이 있었죠. 향약. 이걸로 그 지역사회를 교화하고 음해했습니다. 그거 보면요, 별거 다 있어. 공회 만도자.
오늘 이 어떤 모임에 제일 늦게 지각하는 사람 벌을 줬어. 하벌, 중벌, 삼벌, 뭐 이런 거, 도둑질 하는 거, 옆에 간통하는 거, 다 벌이 다 있었어. 헌법부터 했어. 그거 하나 외워놓아서 공회 만도자, 공적인 모임에 늦게 도착하는 사람은 벌을 줬어요. 그거 비싸던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선비들이 활동한 거야. 이게 다야구만 조선오공이야. 그 다음에 역사가 빗들어 갈 때 죽음을 무릅쓰고 역사를 바로 쓰는데 앞장 썼잖아. 사육신 또 뭔 사화 그게 전부 그거 아닙니까? 요즘 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조선시대 그 사화 때문에 그 선비들이 많이 안 죽었거든. 근데 똑똑한 선비는 골려 죽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거다. 적어도 노벨상을 10년 탔을 거다. 그때 똑똑한 선비들이 소위 좋은 DNA가 다 없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섰다. 그 역사바로서 앞장 지역사회를 교화하는 데 이랬고 역사바로서 이랬고 그 다음 나라지. 요즘 사학자들이 임진왜란의 역사는 50%는 모두 한 45%는 의병의 역사다 겁니다. 의병들하고 같이 하고 의병 단독으로 싸우고 이랬잖아. 그 의병의 99%는 뭐야? 선비야, 선비. 그런데 임진왜란의 역사는 45%는 선비들이 가담한 거다. 이래가지고 조선 500년은 선비들이 주고 했다. 그게 요래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요즘 와가지고 공자가 죽어도 죽어야 나라가 산다. 2조 500년은 유교문화가 나라를 망쳤다. 세계 망치한 책도 나오고 많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 조선 500년은 말할 것 없이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 주장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얘기가 일리가 있어. 문자의 운동에 대한 새마을 정신의 모태가 선비전. 그때 커피가 있었어. 라면이 있었어. 손님 오면 대접할 게 없어. 오면은 자꾸만 찬물 한 그릇 떠나놓고 찬물을 한 그릇 대접하. 그 대신에 손님이 오면 그래도 깨끗한 선비 정신 비입해서 집 앞 골목이나 집 마당 쓰었어. 그걸 영객소라고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친구들. 그 새마을 정신 사회독종이 노래 나오면 새벽에 들고 나갔었잖아. 그 선비 정신에 그게 새마을 정신이 모태가 됐다. 근데 정치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세아의 용 4마리 중에 하나 OECD 경제 구이식이 대국으로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기본 바탕이 요새 개혁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게 다 선비 정신이다. 이거 내용 그게 근반 힘이 됐다. 얘기 들어보면 믿어야 해. 첫째, 가족주의 성계, 장자성계, 대기업 장자성계를 보면 저끼리 아들 내르고 대군이 만드는데 그게 아니야. 대권이 그렇게 쉽게 위양되고 위계 질서가 위계 의식이 서고 그게 오늘날 개혁체계의 근본이 됐다 이거다. 물론 나쁜 피해가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지금 기업체가 어려울 때 또 요즘은 나라가 어려울 때도 윤리경영, 정도경영 그럽니다. 이거는 500년 유교 문화에 나오는 전용 단어들이야. 윤리경영, 정도. 그 다음에 지금은 회사 사원보마 글로벌 어쩌고 인터내셔널 어쩌고 영어로 많이 쓰는데 이게 3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삼성이고 대우고 이런 데고 인화 단결 근면성실 정직 책임감 있었잖아. 이게 전부 무슨 문화에 나오는 유교 문화에 나오는 단어들이다 이거지. 이런 또 이렇게 우리나라 이게 교육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됐다. 그 교육은 뭐야? 조선 500년 동안 밥만 먹고 그걸 배우고 그걸 하기 DNA가 아주 흐른다 이거. 그렇게 교육도 많이 하지만은 교육심이 효과가 금방 나오고. 이런 이유로 해서 금세 이 조선 500년을 말하고도 없고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는데도 기본 바탕에 기본 원동력은 여기 있었다. 이런데 공자가 죽으려 나라가 산다.
요게 이제 오늘날 이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선 500년도 훌륭하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유교 문화가 부정적인 면도 있다. 여기 알거나 알고 넘어가자 이거지. 심한 남녀 차별.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도산서원에도 여자가 초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20년 전만 해도 여자는 사당문 안에를 못 들어갔어. 그런데 사당문 안에 들어가. 도산서원이 문 여니까 전국 800개 서원 다 문 열었어. 도산서원 지난 재진년에 초혼했어. 250. 그런데 도산서원 우리는 안 한다고 옥산서원이 끝까지 버티다가 작년에 다 했어. 네. 9개 서원 우리가 수고하는데 이배영 씨가 초혼 다 하셨어요. 그 이제 국가브랜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거기 많이 애써줬다고. 한국 사람들이 인재에 약하잖아요. 특히 옥산서원은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버티다 했어요. 산업공상, 관상적서 이렇게 없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부정적인 면도 많았다. 넘어가고. 자, 그런데 이제 유교문화 또 선비는 그걸 했고, 그 이제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 훌륭한 우리 좋은 문화가 위론에 복잡합니다. 급격스럽게 이기주의 또 물질 많는 사조가 이래 하면서 종래 몇 백년 내려오던 유풍양속이 사라지고 극도로 지금 도덕성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런 좀 참담한 그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유가 사회적인 환경 풍수 극별에 우선 혼인, 요새 장가 안 가잖아요. 안 가, 가도 늦게 가도 또 가고. 국제결혼이 요새요 많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국제결혼이 30% 넘었다고. 그런데 미국 유학 간 사람만 대상으로 치면 남자 여자 합해서 60%가 사위나 며느리가 눈이 새파랗거나 머리가 노란 사람들이 있다. 남녀 관계라는 거는 오래 있으면 저희 그렇게 말해요. 이게요 앞으로 큰 영향을 가져옵니다. 자, 안 낳지, 나도 혼자 낳지. 그 다음에 또 혼인 안 하지. 전에는 그래도 뭐 핵가족제도 그지. 요새는 혼가족제도 혼가족. 혼자. 기업체도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를 대상으로 옷 입고 밥 먹는 거 모든 걸 그 혼자 사는 대상으로 이 마케팅을 해야 돈 버지. 뭐 안 된대. 어? 이런 식으로. 뭐 가구도 그렇고 말이야. 이북도 그렇고 혼자. 작년에 이제 없잖아요. 이런 정도로 사회적 환경이 바. 여기서 법제도 밖에서 얼마 전에 그 모 대통령 때 뭐 호주제 폐지하고 한다고 안동서도 한 몇 번 버스 공원해가지고 여의도 가지고 대고 몇 번 하고 말았는데 이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피해를 줄 줄 몰라요. 호주제가 없어지니까 또 여성 목에서 취득이 되니까 집집마다 사람 덩거리라. 전에는 보통 재산이 뭐 없지만은 그거야 큰아들 부모 모시고 제사 모시고 이래야 되니까 상속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진짜 약간 장난만으로는. 요즘은 딱 돌아가면은 5남매면 5남매 6남매 앞으로 어디 뭐 행사부에서인가 공문이 딱 가. 귀하는 돌아가신 누구누구 재산의 100분의 1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공문이가 공문 보면 사람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특히 그 중에 여자와 딸은 또 더해. 사위가 이거 뭐 한 대만 지내면 되는데 여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보러 온 게야. N분의 1은. 그 다음에 목에서 취득이 됩니다. 옛날에는 종손이 가족들이 개인집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대가 끊어지면 양자했잖아요. 지금 딸만 있으면 양자가 안 됩니다. 호적상으로 족보상으로 양자를 해도 호적으로 못 올라. 목에서로 된 게 엄마 딸 이름으로 가라 이거야. 이게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어. 알았으면 그때 뭐 밤낮을 새고도 막았어야 되는데 그건 대단히 옛날 어른들이 옛날 어른도 아니라 누가 한 이상 수준이 우리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게 국제화, 그 다음에 뭐 이 기계화, 특히
도덕, 인성, 도덕부대. 지금 한문, 국국에도 한문을 쓰려고 800자 정도 사전하는 거야. 800자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관로 소개라도 넣자. 해달라고. 아니, 국문학자, 국어학자들이 막 나쁜 사람들이야. 국문학 쓰는 건 좋아. 왜 한문은 한자도 모습으로 하는 거야, 말이야. 왜 모습으로 해? 그 다음에 학교에 도덕교육 없어, 윤리교육 없어, 과목이 없어져가. 그러니까 지금 뭐, 박약회, 뭐, 여러 군데서 이걸 하는 게, 바로 여기, 인성교육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옛날 어른들 우리도 그랬어. 우리 죽으면 이거 누가 갖고 그런 게 똑같은 내가 들은 게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 죽으면 또 누가 하는 건데, 막 그래도 이어는 갈 거다. 그거는 그 낙관론과 비관론이 생각하고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이제, 자, 이걸 좀 옛날에 어른들이 좀 잘못하셨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돈도 덜 들고 시간도 덜 걸리고 좀 이렇게 쉽게 해서 요즘 뭐 제사 지내라고 뭐 이민 가고 뭐 어디 뭐 종교를 갖고 뭐 이래 안 할 거 아니야. 너무 좀 잘못했다. 나는 이래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 않게 현대에 맞게 이걸 좀 생활화 현대화를 재정비를 하자. 근데 퇴계 선생은요 이미 이걸 얘기하셨어. 근데 우리가 못 따라간 거야. 퇴계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어금이 불어넣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하나 이 시각 이후로 여러분들 이게 아까 종현 양상이라도 하나 또 저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이제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정에서는 제일 어른 아닙니까? 이래도 제일 많이 안다고 뭐 많이 물을 거야. 많이 물어요. 네? 예를 들면 어려운 걸 물어. 뭐 6,600에 고기 몇 달이냐 막 이런 거 묻다고 그걸 대답하려면 여러분 대답할 수도 없고 책 찾아봐도 잘 헷갈려. 대예 선생이 이래 얘기합니다. 불은 오고 이어금이 지금 세상의 현실에 맞게 하라. 그러나 불은 오고 예법에서 너무 벗어나지는 마라. 요게 정답입니다. 요거 왜 안 나왔다 잡수세요. 이거 물으면은 이 사람은 요새 그 법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옛날 법대로 하면 누가 따라내는가, 할 사람이 있는가, 대개도 이래 말씀하셨네. 한마디 하시나, 이게 한편이 위대한 줄 알았더니, 역시 참 모르는 게 없구나. 그런데 이걸, 그 책에 보면은 얘기가 있는데 보면, 생모 금지세하야, 지금 세상 살면서 반어 고지도자는, 옛날 법에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제 기신이야. 제한이 반드시 없기다. 막 이래 막 협박을 한 거야. 이런 게 안 지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유경문화 시설을 산책 교육장 이걸 많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종가, 정자, 서원, 향교 문 꼭꼭 닫아 놓고 자기네들이 향사제를 때로 쓰고 개방 안 했잖아. 근데 많이 개방하고 있죠. 그 진작 좀 이렇게 개방했으면은 좀 나았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법이나 이게 종손이인지는 대를 못 이고 뭐 아들 교육시킨다 그래가지고 집에 안 돌아와. 지금 경상 안동도 내가 5집집이 부천에 종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 10집은 문이 담겨 있습니다. 안 옵니다. 이유는 자식 교육 또 실제로 보면 정부가 안 들어오는 자식 교육 핑계대고 막 이래 안 들어오는데 대책이 없어. 그런데 이걸 이제 많은 데서 이걸 그러면은 부천이 제사 같은 거 맨날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문중에서 유사를 정해가지고 문중에서 장보기하고 문중에서 주관을 하고 그래 땅도 뭐 문중 이름으로 좀 바꾸고 이래 법이 나고 이게요 사실은 그 경상도 지금 종가 그래가지고 입구자 기와집에 종가의 사랑을 모시고 조상 제일 부처의 어른 친구 모시고 있고 종가에서 문례하고 한 거는 경상도의 아주 고유한 풍속입니다. 이미 경기도는 그런 게 없어. 종가 그래가지고 입구자 집이 없어. 다 아파트에 있어. 아니면 개인 야옥집이야. 전에 뭐 우리 한 40년 전에 세상에 유목 뭐 위패가 아파트에 있단다. 무슨 그랬다 그랬죠. 그 사실이야.
그뭐 유목 선생뿐만 아니고 부천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아파트에 다 계셔. 그럼 왜 그랬나 그만. 옛날에 우리 남인들은 벼슬도 안 주고 하니까 축자 사자 의뢰를 했잖아. 어? 참 이제 그 음지에서 공부만 하고 그 예의만 지켰어. 그 소위 노름들이 하는 경기도 지방에는 그게 아니잖아. 막 문중에서 벼슬 자리가 많이 나와. 정승도 나오고 막 이래 나오면은 경상도 문중에는 종소리 최고 끝발이야. 뭐 벼슬 한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벼슬 안 주니까 종소리 최고인데 경기도는 예를 들면은 경기도의 한흥 특정인을 얘기합니다. 한흥 종손 명함을 받아 보면은 한흥 선생 종손이라는 말 없어. 숙모사업회 회장도 아니야. 부회장 예를 들면. 이래가지고 이미요. 문중에 정성이 나오면 종손이 끝까지 나겠어요. 종손이 막을 써요? 안 써. 정성적으로 다 기울여졌어. 그래가지고 종가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현 충사가 제사가 대신에 경상도에 없는 게 있는 게 유일하게 제사가. 우리는 제사가 뭐 산소 밑에 비 오면 제사 차리기 위해서 오두막 찌꺼지 그래. 경기도는 예를 들면 현 충사가 덕수이시 제사야. 거기에 사람이 있고 신주도 그어 매시고 문례도 그어서 하고 제사도 그어서 지내. 제사가 그렇게 종가는 평생 무슨 사람이 모일 일이 없어. 그렇게 종속 끝발이 없어. 초원 못해. 초원은 대통령 회장, 기념사업회 회장, 아니 법인회장. 아마 경상도도 이래 가야 됩니다. 이미 가지고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많이. 네. 뭐 상당히 법인하러 하자는 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성교육, 선비교육 이게 좀 강화가 되어야 된다. 마약회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해놓고,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어떠냐? 우리나라 이 모든 법이 이제 중국에서 가져와가지고 중국을 하는데, 외국에는요, 우선 중국은 이미 문화했는데 다 두드려 부쌌잖아요. 뭐 두드려 부쌌는데, 뭐 지금 보면 표도 안 나. 그리고 중국에는 지난 2004년에 박약계가 550명이 그 공묘에 가서 전통적으로 성균관식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도 그 통만 한데 못 봐서 제물, 제리, 관보 다 준비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는 공자는 자기네들 계획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일체 공자 사당의 제사를 공식적으로 안 지냈어. 그냥 공식들이 살짝 이렇게 지내는 정도인데 우리가 가가지고 남자 300명이 도포를 입고 여자 250명이 전부 한복을 입고 가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니까 그게 하루 종일 TV 중계하더니 그이듬해 나는 그 영향이라고 봐요. 그이듬해 정부 차원에서 공묘 제사를 지내고 공자 연구소가 생기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고리 정도만 노벨상 같은 공자상을 제작하고 또 그때만 해도 공자는 자기네들 계획에 걸림돌이 된다 해가지고 아무 책에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필수과목으로 들어. 필수. 이렇게 바뀌어진데 이건 아마 우리 공이 크다. 그리고 그러나 지금 중국의 문중이라든가 종가라든가 종소는 없습니다. 뭐 4대 봉사, 매일탁상 이런 제도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사 안 지냅니다. 아무 제사도 안 지내는데 단 부모 제사는 이걸 제사는 안 지내고 중국에는 청명이라고 청명. 우리 한식 청명, 한식 전날 또는 한식 같은 청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날 중국 사람들이 꽃다발을 되게 좋아하고요. 꽃다발 하나 자기 부모 산소에 갖다 놔. 뭐 술 따르고 떡 한 조각 갖다 놓고 그거 없습니다. 청명날 꽃다발 자기 부모 산소에 갖다 놓는 게 다 하고 지금 뭐 4대 봉사다 누구 제사다 그런 거는 하나도 없다. 네, 오래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대만 우리가 550에 갔는데 그때 공자종소는 지금 대만에 살잖아요. 그 자개세계 갈 때 종소도 들고 왔어. 그래서 공자, 명자, 증자 종소는 지금 대만에 삽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공자 정선도 못 모시고 제사 지는 거 그거 헛거다. 그래가지고 조선에 있는데 다시 같이 지내자 이래서 그 2년 뒤에 박약계 350명 아까 550명 갈 때는요 배를 타니까 간단해서 배 하나에 다 타니까. 근데 이 350명은 전세기가 안 돼가지고 비행기를 세 군데 나눠가지고 막 도리를 했는데도 그건 대만 가는 거 그때 비행기가 작아서 80인승이거든. 그걸 막 내일을 막 축지에 하고 했어. 이래가지고 그때 공교 제사를 지내고 그때 초혼했던 사람이 우리 공자 저 갔을 때는 초혼을 우리 이용태 회장 따라가시면서 안 하시고 사회 돌아가신 유영아 어른이 초혼을 하고 그랬어요. 그 사진이 있는 거고 사진이었을 줄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당시 타이페이 그 시장을 초혼을 시켰더니 나중에 그 마인국 총통이 됐어요. 총통이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오고 있고 또 2012년에 1980년에 77대 공자 정선이 그 공덕서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도산서원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 입구에 추로지혜라고 비석 쓴 게 이 양반 것이 그때 쓴 거. 그리고 그 뒤에 12년도에 그 79대 정선이 공수장에 가서 내외가 하고 맹자는 76대요. 공자선이 안동에 왔어요. 그때 내가 도산원을 원장할 때 도산원 향사에 참석하고 수련원에 1박을 하고 또 마침 걸어와서 안동대학교 부탁을 해서 한문과 학생 40명이 1박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특강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안동시청에 가서 안동에 있는 정선정부를 나와놓고 강남회를 2시간 이렇게 했더랬다. 그리고 나중에 또 5년 뒤에 또 왔더랬어. 그래서 수련원 방문하고 우리 집도 방문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나중에 우리 집 오시면은 공자정선 내외 맹자정선 내외가 3번씩이나 와가지고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나도 80이 넘었고 당신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념식수를 하나 하자 그래서 아주 금송 기념식수를 하나 해놨어. 또 표시석도 부수고 그러나 은중 종가는 중국하고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공자정선 맹자정선은 한 20년 전만 해도요 외국 지금 못했어. 외국이 해를 못했어요. 중공에서 데려간다고 이래가지고 안 했는데 이제 그거는 얘기가 잡혀있는가. 그래가지고 지금 복부에 어떤 공자의 국제적인 행사가 있고 할 때는 대만의 공자정선이 초청을 받아가고 하는데 그게 좀 자유로워졌어. 그 다음 일본은요, 저기 공묘, 아까 내가 공묘에 공차사는 우리나라 234군데라고 했잖아. 일본은 3군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비교가 됩니다.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이네. 100분의 1. 3군데밖에 없다. 그 정도로 공자에 대해서 저거다. 대신에요, 우리가 모르는 걸, 우리가 왜 왕인 박사가 일본에 한문 전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때 논어하고 천자문을 전해줬어요. 이 왕인 박사가 일본에서는 변노회과 천황폐하 다음으로 존중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왕인 박사와 역사책에 한 줄 딱 나오는데 와 최고야. 이렇게 계급을 받고 있다고 하고 남한 국고과의 정행사에 옛날에 호소가와 총리 부인이 퇴계선생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정행사는 절에다가 퇴계선생이 가장 빼었잖아. 비석을 한국서 가져와야 된다고 보령서 가지고 왔는데 그때 비석 참관을 해도 1년 걸렸어. 운만큼 3천만 원 들어. 한국서 도를 가져와가지고 새기기는 일본에 있었어요. 그리고 각 대학에 퇴계학 연구소가 있고 대마도에 가면 우리 학공하려고 제 견동생 비석이 있는 요게 일본에 있는 유학에가 조금은 가다. 또 일본에 이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요. 사실은 80%는 구축산들이 좀 중국이에요. 여기 또 가서 우리가 2년 여기 곡포 갔다 그 이전에 대만 가기 전에요. 그 갔는데 여기에 150명이 가서 하노이 대학 교수도 초청하고 해서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어떤 학술 대회를 하고 이랬는데, 대만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장 제도 그래가지고 그 아주 그 지역에 가면 나이가 아니고 또 글도 아니고 아주 훌륭한 리더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 총장의 지휘하에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배트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이길 수가 없어. 결국 30년 전에 이겼는데, 말로는 그 지휘하는 호주명이가 책상에 목민식서가 있어도 먹고 바꿔주는데, 그 가이드인들은 그래 얘기를 해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여 학자 여 송재소하고 여 학자들인데 가니까 가이드가 가는데 정말 호주명이가 목민식서를 그렇게 탐독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건 알겠다. 그러나 유학자는 맞다. 우리는 학교 들어갈 때 호주명이가 막 천연학부 사람으로 배웠죠. 공산주의적으로 할 때 이승만 호주명이가 그렇게 그 유학자랍니다. 그러나 그러다 민주주의 종말은 없다. 그래가지고 외국은 아무데도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게 없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요, 외국인들이 보는 그 유교문화. 이거는 토인비 아잖아요. 인류학자. 이제 돌아가셨죠. 그 작년 1975년도에. 이분이 기자들이 지국에 질문을 해서 만약에 지구가 오염이 돼서 다른 위성으로 이사를 간다면은 세 가지만 당신이 뭘 가져가겠느냐. 지구가. 그때 제일 먼저 꼽은 게 한국의 가족주의로 해오는 말이죠. 그때 이 난리를 나타냈습니다. 토요일이가 자, 보다 조금 뒤에 지금 여기에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됐네. 토플러 미래학자. 미래를 가장 얘기를 하는 미래학자고, 그건 뽐내는 기자들로서 세계 유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한국에 내나 교문화라. 또 그 임마누엘 헤스트라이시라고 그 외국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어 대기소가 그래서, 그런데 이름을 한국 이름을 바꿔서 임마누엘을 임한열로 그래 바꿨는데, 이분이 지금 그 세계 내교 종합대학원 대학 부총장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부총장을 하고 있어.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래, 책도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 이거 하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후에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한국만이 선진국 반대로 올라. 한국만이 여러 독립이 많이 되잖아. 2차 대전 후에 여러 40~50개 나라가 됐는데 그 선진국 반대로 오르는 단 한국 하나밖에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는 홍익정신과 선비적.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이 홍익정신하고 선비정신이 막 가지고 우라우라 한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 간섭을 붙여.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걸 그렇게 좋게 평가를 했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죠. 지금 현재 가장 미래 투자를 잘하고 가장 예언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 우리나라에도 뭐 외환은행 때문에 몇조 벌어갔어. 골드만삭스 가장 투자를 잘하고. 여기가요, 지난 2012년도에 뭐라 그러면 왜 연두 그 백서를 내잖아요. 일일이 해가 바뀌면은 백서를 냈는데, 거기에 2010년에 앞으로 40년 뒤가 되면은 한국이 국민 소득 기준 세계 3등이 될 거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앞으로 40년 뒤가 되면은 뭐 땅속에 기름이 나고 금덩어리 나고 아무 소용이 없다. 지식이지.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나오는 자원을 이리저리 그걸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우리나라에 이리저리 종합만 잘하면 된다 말이에요. 또 공익 김선달 대동강 팔아먹듯이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머리만 좋으면.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이라면은 머리는 우리나라하고 뭐 이스라엘이 IQ 지수로 세계 제일 높대. 그것만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게 머리가 좋으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교육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500년 그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1등인데
그게 문제라고 2등하고 10배 차이로 1등이랍니다. 숫자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가장 좋은 머리에다가 다른 나라보다 10배 더 높은 교육열로 앞으로 몇십 년 교육하면은 그때는 뭐 전부 뭐 천재들일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나라에 나오는 자본도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냥 머리만 잘 쓰면 된다. 그럼 당연히 세계 3등이 된다. 그러면서 조건을 따라서 친구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공무원도 상대하고 대통령이 감옥 간 거 다 보는 거야. 단 지금 같아서는 절대로 안 보고 도덕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숙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따랐어. 이건 아주 유효합니다. 2050년은 이제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이 꼬라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부터 잘 안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 500년을 이끌어왔던 유교문화 선비 정책을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그 선비 중에 대표 선비 이제 태계 선생님 얘기 좀 합시다. 다 잘 아시니까 그 경의산 태계 선생님의 삶을 경의의 삶이라 그러다가 또 그 삶이라는 표현은 조금 박하다. 태계 선생님 경의의 사상이라 그래서 그러더니 요즘 학자들이 사상이라는 표현도 좀 너무 박한 것 같다. 철학이다. 그래서 경의의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나 자신을 맞추고 상대방을 배려 존중하고 평생을 검소하고 청렴하고 배려 섬을 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 어른이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원선인다. 내 소원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평생 저를 부르시셨다. 이렇게 그걸 했죠. 자, 한번 그런데요, 태계 선생을 보면은 지금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춘천박 씨가 그 7남매 막내로 어려운 환경하에서 뭐 기록에 보면 무에 치고 나무하고 뭐 이래가지고 빗산하고 그래가지고 그 태계를 가르치는데 6살 때 이웃어른한테 천자문 명심보호관 그 공공선수를 배우고 12살 돼가지고 숙부 그 송제 공으로부터 노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뭐 과거를 하지 마라 과거를 뭐 해야 되나 그러다가 34살에 과거 교체했습니다. 그때 뭐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과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최소한의 이 사람 살아가자면 최소한의 뱃을 내야겠다. 뱃을 하자면 과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34살에 했다. 그리고 태계께서 나중에 그 기술을 합니다. 나의 가장 그러기에 12살에 3학년 배우고 다 알아 말이에요. 나의 가장 큰 스승은 춘천박씨다란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무시면서도 어쩐지 애비가 없는 자식은 나중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으니까 너는 그래 안 하려면 공부를 해준다 가지고 불안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특이하게 보통 여자 산수 앞에는 비석이 없잖아요. 경상도 없잖아. 여자 산수 앞에는 뭐 합장하면 할 수 있지만은 이런 퇴계는 모친산소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모친산소에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 글씨를 또 자식이 보통 안 쓰잖아. 그 지역에 글자를 한 사람한테 모친 요 앞에 비석을 세우고 태계가 직접 묘비문을 짓습니다. 거기에 나의 가장 큰 스승은 어머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8개 항목을 해서 대표적인 경의 삶을 실천하신 사례. 요 사례들은요 기록에 있는 것도 있고 구전되어 온 것도 내가 청산을 했습니다. 또 요즘 와서 몇몇 학자들은 그거 한 2개는 예를 들면 구약의 문제라든가 배설이 문제는 이 역사를 따져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 400년 500년 그건 기록으로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들은 거 이거 종합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직 그 서울 태계 선생님이 처음에 표선할 때 서울에서 그걸 주로했어요. 지금 아마 시청 분방에 지금 가면은 태계 선생님 공직이라고 팻말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이웃집에 밤나무가 있어서 밤나무가 가지가 되게서 내 집으로 넘어가지고 그 밤이 떨어지니까 애들이 막 주워먹는 그 대게 선생님 그 나와서 주워먹는 걸 주먹주먹 하는 게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이거는 나무도 아니냐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그래도 할 수 없으면 안 먹어. 그러니까 대게 선생님 어느 날 애들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 먼저 일어나가지고 밤을 다 떨어진 걸 옆집에 다 걸려주고 그 다음에 아들 나오고 그러니까 옆집 어른이 또 천비야. 그때는 대게 선생님 초전생이니까 뭐 유명할 때도 아닌데 대게 선생님 보고 어르신 그 어르신 다 떨어진 건 어르신이 자식도 되고 애들 그거 먹으려고 그것도 세우니까 아니요. 그 노래를 나무꽃을 그 화상 안 닮지만 그 나무꽃을 한번 취하는 걸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다시 보여주고 그 내가 봐도 그 집 어른도 참 훌륭한 거예요. 자, 이 부분에는 세 가지를 내가 합니다. 우선요, 분기문수를 1년 2개월 합니다. 하다가, 이제 50이 되니까 중대 결심을 해. 내가 이제 나이 50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벼슬 그만두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지휘자를. 그래, 사표를 내. 받아들지, 안 받아들지? 안 받아들지. 두 번째도 안 받아들여. 세 번째도 안 받아들이니까 뭐 사표를 내고 내려와버려. 내려오는데, 조그마한 꽃다리를 구게. 늘 상자에 들어온 거야.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한쪽은 헌 옷, 한쪽은 자기 보던 헌 책. 두 개뿐이야. 그래 놓고 집에 와가지고 옷하고 책을 꺼내고 남아온 상자를 되돌려 보내니 그 돈이 더 들었을 거야. 그 요즘 내가 그래 교육하고 그래 했더니 아이고 뭐 요즘 아파트에 그 상자가 뭐 필요하나 그러는데 그 500년 뒤라는 것을 500년 전이라는 생각. 이렇게 상자를 이거는 내 사물이 아니고 내 관물이었으니까 돌려줘라. 돌려보내. 그거 하기 전에 단양군수를 8개월 했습니다. 요때 이제 동양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단양군수를 8개월 하다가 그 상피제도라는 게 있었어. 그때 한 고을에 뭐 비슷한 지역에 부자가 형제가 뭐 이래 같이 벼슬하면 안 됐어. 요새도 왜 학교 자기 그 선생이 자기 애를 자기 있는 학교에 같이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상피제도. 단양군수로 잘 계시는데 형 옹계 선생이 축전도 관찰사로 와버려요. 관찰사는 도지사냐. 그러니까 형은 도지사고 그 동생은 그 단양 지역에 한 고군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양보할 수밖에 없어. 그래 이제 9개월 만에 단양 군수를 사직하고 이제 분기군수로 겨우 경상도로 간다. 그래 단양 중령 제를 넘어오는데 꼭대기 다 올라왔는데 뒤에서 어르신 걸고 막 부르는 거야. 그래 돌아보니까 왜 관리들이 뭘 그렇게 외국 킹킹거리 올라와. 그래 기획할 때 이게 뭐냐 이랬더니 단양 관아에서 재배한 쌈인데 이게 발매가 이때까지 그 군수님이 이걸 사적으로 썼는데 어르신이 이걸 모르시고 그냥 가셨기 때문에 9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재계 선생님 어떻게 관아밭에서 나온 걸 사적으로 썼느냐. 그건 지금까지 심이 잘못됐다. 앞으로 나는 안 가져갈 테니까 이걸 공적으로 쓰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공적으로 썼다. 또 사만 꾸러기도 왜 맞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봉화이론가 그 지금 폐기종택에서 제가 하나 너무 봉화인데 거기에 아들이 그 현감을 했던 거야. 그래 거기 지금 봉화 은어 설치하잖아. 그때도 은어가 많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어를 몇 마리 잡아 보낸 거야. 그 태희 선생님이 그걸 받자마자 깜짝 놀라면 즉시 편지를 써. 야, 이 은어가 어디서 나왔냐? 그 편지가 남아있는 거야. 필시 너가 잡지를 않았을 거야. 내가 부모인데 노동 안 하고 관리를 시켜서 이걸 잡았는데 누가 그걸 가르치겠나?
너는 왜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을 안 하냐? 왜 실천을 안 하냐? 돌려보낼 테니까 다시 그러지 마라. 돌려보냈다. 그때 아직도 역시 아버지가 알았었는지 그 뒤로도 뭐 꼭감도 보내 퇴짜 맞고 몇 번도 퇴짜를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금소. 여기는 그 퇴계 선생 그 은행록이라고 책이 큰 나오는데 퇴계 선생이 평생에 대해서 제자들이 본 걸 그 기록을 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3분의 1이 저희 그 비선조께서 제일 가까이 오셨더라고 그때. 그 양이 써져 있는 걸 보면 1000몇 가지인데 그 3분의 1이 합봉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록에 우리 합봉하라고 저희 평생 반찬이 3가지를 넣지 않아. 그 3가지도 고기 반찬은 넣고 가지나물, 제철에 나는 삼나물, 어쩌나 미역국이 고기는 없어. 저 인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퇴계 선생이 서울에 벼슬할 때에 그 행주산성 한 권육 장군의 어른이 권천이라고 했었어, 권천. 그 양반이 정승이라서 정승. 그 퇴계 선생하고 벼슬은 천지 차인데 그때 아마 이 교류를 했더라. 서로 대화를 했어. 어느 날 이 어른이 갑자기 퇴계 선생 집에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퇴계 선생도 당황한 거야. 자기 3가지 반찬밖에 안 먹는데 그걸 줘가지고는 도저히 예우도 아니고 못하실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급히해가지고 한 2가지 더 해가지고 이제 체력이 나와. 그런데 이 어른이 딱 한 숟갈 뜨고 딱 수제를 먹는 거야. 오니까 질색을 하고 어르신. 나는 오늘 어르신이 온다고 나는 평생 3가지 반찬밖에 안 먹는데 그것도 몇 가지 더 했는데 어르신이 이걸 못 자십니다. 나는 그냥 3가지를 먹지만 이 나라 백성들은 한 가지도 없게 못 먹고 있습니다. 그게 이래가지고 나라 이 국사를 어떻게 살필지 점잖게 파이브가 그 당시에는 막 그걸 다 잡수기고 훌렁지를 하셨다. 그런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그 퇴계 선생이 70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 3년 전에 그 손자인데 편지를 쓴 게 남아있어요. 야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트롯이 지금은 구멍이 나고 떨어지면 해도 더 이상 기운이 물 수가 없다. 생각해보니까 48살에 내가 산 거구나. 20년이 넘었구나. 어디서 이걸 구할 수 있고 돈은 얼마나 가고 그 돈을 어떻게 연출하면 되겠냐. 네가 한번 궁리를 해봐라. 그 편지는 안 돼. 그러니까 트롯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막 미끄러뜨려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때 트롯 그런 거야. 노루나 토끼 잡으면 고기는 먹고 그냥 트롯 달려가자마자 그리고 뭐 화가 처리도 안 하니 월급이가 생기고 뭐 돈이 빠지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 트롯 하나도 20년이 됐다. 이렇게 명소로 가서 저는 이 부분에 가서는요 퇴계 선생님 정말 사람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500년 전으로 여러분들 시계를 돌려놓고 퇴계 선생님 손자 내외가 서울에서 벼슬하고 그때 퇴계 선생 집에 계셨어. 근데 손자가 그 아들이 그러게 나왔어. 그 손자가. 그리고 오늘 장준손자가 앞으로 퇴계 가문을 이을 장준손자인데 그 며느리가 얼마 안 되면 또 애기가 들었습니다. 애기가 들어서면 엄마 저집 끊어진다면 나는 그 기억을 명순씨 맞아. 애기를 가지면 저집 떨어진답니다. 그렇게 저집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애를 키울 수 있는 저집 없어. 요즘 그때 우유도 없고. 그런데 같이 퇴계 선생이 있는 집에는 학덕이라는 여자가 하녀가 딸을 낳았는데 뭐 식재가 좋아가지고 어떤 그 우유도 많고 요즘은 왜 놓으면 그 짜가지고 냉장고에 나한테 먹인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 냉장고로 없이 짜서 버리는 거야. 안 버리면 유통이라 그래가지고 저 몸살 난다 그래. 짜서 막 버리는. 이걸 이제 서울에 있는 손부가 들었는 거야. 그 합덕이는 딸을 낳아가지고 막 남아가지고 버린다는데 그 애하고를 모녀를 보내주면은 내 이 장자 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퇴계 선생님이 며칠 고민하다가 답장을 써요. 뭐라고 했겠어요? 불가하다.
내 자식 살리자고 남의 자식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어린 놈으로 올라오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다. 그때는 서울에 올라오자면 한 20일 이상 걸립니다. 너도 배우지 않았느냐. 또는 이제 나무랍니다. 근사라는 차게 오나 내 자식 살리자고 남의 살인자 이활기자는 시인 분가라. 그런 말이 나는데 너도 왜 내 배운 대로 왜 실천하지 않으려고 또는 야단을 쳐. 그러면서 우선 안죽을 끓여 먹이든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모자가 서울에 안심하고 갈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때 가서 보자고 하고 답지 않았어. 그런데 그때까지 널 기다리니까 기다릴 수 없어. 아들은 그렇게 장중선자는 창량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러면 얼마나 성부가 참 원망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원망 안 해. 임신혼란이 일어나고 병장혼란이 일어났을 그 시간에 그때 남자가 없었던가 봐. 이 손부가 태계 선생의 유목을 안고 세 번이나 핀단해가지고 오늘날 태계에서 유목이 쳐내죠. 그래서 오늘날 태계 선생의 이 행적이 이 세상에 알려져. 이렇게 하고만. 그럼 여기 또 하나 인가가 더 있었거든요. 여러분이니까. 이건 비화도 아니야. 저기에 가면 지금 종택에 가면 정계문이 있죠. 정계문, 나라에서 정계를 내렸어. 이 손부가 그 아들이 죽었잖아. 이제 죽었어. 그 둘째 아들 양자네, 그 조카 또 죽어요. 그렇게 셋째 아들 양자하면서 집에 안 데려와. 그거 놓고 키워. 다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혼인을 시켜가지고 딱 첫날 그 며느리 들어온 날 열쇠를 주고 자진을 그것 때문에 지금 정재문이 그 딸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봉화의 성도령 성안이라고 있습니다. 고용단 성안이 그런 딸이 그러기에 태계 선생 증손 사공남이 그 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재문이 됐어요. 그러기에 참 한스럽죠. 그 임진왜란 다 피해가지고 결혼하고 다 아들 집에 놓고 이제 며느리 만원권 자기가 샀습니다. 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500년 전에 그때는요 그 하인은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팔아먹어도 되고 상속도 돼서 살아먹어서 가치를 못 받을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이렇게 갑자기 아들 좀 들어오다가 안 된다고. 다음에 대장장이 이제 태계 선생이 이제 소수서원에서 이제 양사를 한 거야. 선비 교육을 시켜. 근데 하루는 이 시키는데 조그매가 와서 어찌러지거려. 그 태계 선생이 불러서 야, 너 누구냐? 그랬더니 대장장의 아들 배송입니다. 그때 대장장이도 저걸라. 하인들은요 처음에는 가르쳐서도 안 되고 가르쳐줘서도 안 되고 지 스스로 공부해도 안 돼서 그런데 얘가 와서 너 왜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르신 들리는 소리가 하도 좋아서 가다가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아이고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 여기 걸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태계선생이 여기서 태계선생도 파워를 하셔. 네 그래 공부하고 싶은 거 물어요. 그런데 얘기하니까 내일부터 와서 배하라는 거예요. 그 하인들은 공부시키면 안 된다는 게 기본 법인데 배하라고 그만큼 파격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관심이 있었으니까 왔다 갔다 그랬을 거 아니야. 얼마나 진도가 잘 나가겠어. 그래가지고 지금 태계선생 제자가 309군데 그 중에 랭킹으로 따지면 20위 안에 들어가는 큰 선비가 됐어. 그런데 공부하다가 1년 만에 왜 태계선생이 독가리 살아서 내려와 버렸잖아요. 갑자기 선생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와 그 대장장의 아들이니까 대장간에 있던 쇳덩어리라는 쇳덩어리를 딱 나와가지고 태계선생 철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철상을 선생님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구경한다는데 그 철상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라질 겁니다. 지금 그 봉화 배전이라는 데 가면 이 배순이의 묘도 있고 또 퇴계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3년을 또 상복을 입고 그래 저걸 합니다. 그 기록하고 비슷한 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학자들은 그 시대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근데 뭐 이건 뭐 문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다 압니다. 140분 벼슬을 갖고 70하고 사직상서를 올렸어. 나이가 많아서 부모가 편찮으셔서 이리저리 핑계를 댔지만은 진실은 내 말고 다른 사람도 좀 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다. 그 최 선생님 동택 앞에 가면 논이 있어요. 논이를 이제 그 당시에 여기가 이제 그 이웃 어른들 논이고 세계선생님 논은 그 위에 있었어. 그 막 심리 밖에서 본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끓여드리는데 보통 이제 물이 그 오만 높은 데서부터 미리 물을 심잖아요. 그 위에 대선생님 물도 뻗치고 아마 이 밑에 이제 이웃 어른들 논에 올 때쯤 되면은 모신기천이 거의 끝나. 늦게서 퇴계선생 아는 거야. 그때 퇴계선생 하면 재산이 그래도 중산층 이상인데 나는 한해 농사 잘못해도 이 겨울 여기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이 어른들은 한해 농사 많지만 그 애를 못 넘겨. 내가 이걸 진짜 왜 못 깨달았고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어느 날 자기 농을 전부 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밭으로 만들면 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이후 그 어른들은 농사를 져서 할 수 있었다. 이거는 집 앞에 논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법. 그 아까 내가 봉화은어 얘기했는데 그 봉화은어하고 조선서원 앞에 그게 같은 강줄기야. 그러니까 그때 조선서원 앞에 은어가 있는데 그 은어는 특히 향기가 내가지고 진상을 했어. 옛날에 그 진상하는 물건은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걸 못 먹게 했어요. 나마도 못 먹게. 자, 그때 뭐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 앞에 개천에 뭐, 이거 은어고 모욕도 하고 막 이래 하면서 은어가 잡히네. 은어는 생각을 먹어요. 뭐 은어를 막 먹는 거야. 그 베이스에 말렸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거 뭐, 이거 우리가 안 먹는다고 이금이 다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떠냐 그러니까 되게 나라에서 이 불법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나라의 불법을 우리가 지켜지기 때문에 나라 법도 틀린 거는 고쳐야지 뭐 이러고 말 절대로 안 들어. 몇 번 달래도 안 되니까 끝내는 어디다 놓으면 자기 아들이라도 이렇게 좀 중고 전체를 키워야 되더라도 그 후로 대골이라고 죽동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들고 가버립니다. 다시 애들이 쉽게 모욕을 갈 수 없는 그 먼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사실 맹모 삼천 같은 적을 했어요. 자, 이제 그 퇴계 선생이 이렇게 퇴계 선생이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여자분들한테 대답 한번 해볼게요. 행복했겠죠? 행복도 했지만 제가 봐서는 참 그 외에 또 그렇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21살에 장가를 가셔가지고 7년 만에 그 부인이 그 애기를 못하가 돌아가십니다. 그럼 7년 만에 그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 3년이 지난 30살 될 때 옆에 그 권직이라고 하는 그 어른이 요즘 지금으로 치면 안동 가일마을에 그 병곡종손이라고 있어. 병곡종마을. 퇴계 선생 그 후배의 둘째분 지저집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종손이 그렇게 지금 그 부인이 된 아버지가 굉장히 큰 사내부였어. 그 사내부한테 귀향을 온 거야. 귀향. 그래서 하루는 어느 날 그 퇴계 선생이 하고 아주 친한 거야. 그 사대보고 하니까 퇴계 선생이 사람을 알아볼 거 아니야. 또 어느 날 퇴계 선생을 불러. 이 본질이라는 어른이. 자네도 이제 3년이 됐으니까 이제 장가를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내인데 딸이 하나 있는데 내 딸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근데 자네가 안 맡아주면 참 내 딸도 막막하다. 이러고 이제 보내는데. 근데 왜 정신이 온전하면 그 사람, 그 집이라는 어른의 그 아버지가 그 김효사양과 연루돼가지고 사약을 받아주고 그걸 본 거야. 어릴 때. 보고 정신이 조금 이상하고. 그 다음 갑자 사회에서나 요 권진이라는 어른이 직접 곤장을 100대 맞는 걸 또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지쳤어. 그래가지고 아주 심하대서 대상이 정신병은 아니야. 그래 돌아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태희 선생이요. 내 어머니인데 가서 물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돌아와가지고 몇 날 며칠을 졸라요 가겠다고. 그 어머니가 보면 기가 찰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말리다 내가 좀 허락을 해서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가니까 전에 오는 얘기를 보면 아니 기가 막히는 거야. 그리고 뭐 얽힌 얘기는 많아요. 이 두루마게 꼬름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달아달라 주니까 열다가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 이렇게 웃으니까 왜 내 바느질 솜씨가 그렇게 좋아서 웃는 거야. 보통 그때는요 선비들이 임금 보는 날은 좀 달러 빚을 내도 비단이나 옷을 하나 사주고 입고 갑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는 그게 가문의 영광이다 해가지고 옷을 빼놓는데 근데 퇴계 선생은 임금대로 가는데도 저봐 요즘 저 빨간 천에서 좀 끼운 거야. 끼워 흰 천을 입어주면 좋은데 빨간 천을 저렇게 끼워줘 좀 헌 옷을 입고 가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막 조롱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래 내 부인은 자기 바느질 솜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그 마누라가 해주는 옷을 안 입고 가면 마누라가 내인데 얼마나 실망하나. 나는 그래 못한다. 그렇게 도로 놀리고 했던 쪽 친구들이 수교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퇴계 선생 아버지 제사야. 그 제사는 이제 퇴계 선생이 주관을 하고 그 아내 형수가 지금 노동정 형수가 그 주관을 아내는 주관을 해. 그 제사 저녁에 1시간쯤 정이 되는데 막 안에서 한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태수의 문을 열고 가봤더니 왜 이걸 자기 형수가 자기 부인을 막 구석에 몰아놓고 막 지르고 그래. 그 형수님 이거 왜 그러시느냐고 이랬더니 제사 지내려고 차려놓은 제사에서 배를 하나 지나서 감추는 걸 내가 발견을 하고 그걸 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제일 선생님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게 가장 어려운 사이야. 수습관 아니요. 이거는 내가 내 집사람을 잘못하는 길이 내 탓이니까 오늘 이 하루만 이걸 내인데 맡겨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쩌겠어 시동생이 누군데.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사실이냐 아니 사실이래. 왜 그러냐면 하도 보고 싶어. 그래 배를 발라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그때 옛날에 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칼을 내가지고 깎아주면서 오늘 그 주인공인 시아버지께서 며느리가 한 당신의 행동을 믿게 안 먹거나 이쁘게 안 거든. 그러나 원래 제사 지내고 먹는 거지 제사 지내기 전에 먹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그래. 그렇게 다 이런 걸 보니까 막 옆에 형수하고 막 소리해지더라.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입니다. 봉화금실 이거 하나 일화가 있어. 일화가 이거는 뭐 사실에 봉화금시에서 며느리 많은데 그때만 해도 그 집안 막 엄청 신이 제도가고 이쪽 퇴계 선생은 아직도 뱃속도 하지 않을 때니까 아주 함이야. 그때만 해도 이쪽 진성이 씨는 아주 존재가 없었다 이거. 가니까 잔치집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것도 행여를 치러줘. 행여 치르고 돌아서 좀 오는데 막 저쪽에 왁사치고 하는 들어보니까 저민이 왔다 갔대. 요 앉았던 자리 그런 애를 닦아라. 물로 닦아라. 더럽다 이거. 그건 닦는다고 되는가? 대표를 밀어라.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야지를 주는 거야. 이제 퇴계 선생님 처음 본인은
자기들 수락을 안 받고 이제 그 금시가 했다고. 그러니까 앉았던 자리에 대표를 밀으래 이게 더 어렵다고. 그 정도로 막. 그래도 이제 온 거야. 사람들이 상객들하고 다 와가지고 문중에 이제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니 문중에서 화가 나지.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이렇게 한미에도 언제나 못할 건데 이렇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걸 갈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가서 따지러 가자. 그러니까 되겠는데 내가 평생 데리고 살 며느리인데 그만두라. 어? 그러면 내가 왜 며느리를 보겠냐. 여러 가지 혼인이 됐어.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금시가 병약했어. 그러니까 며느리로서 한 번도 며느리 노릇을 못했어. 병약해가지고. 그런데 그 병약하니까 퇴계 선생이 교수 나가시면서 아들이 때 약을 지어가지고 이거 먹여봐라. 이러더니 어떠나 뭐 열이 좀 어떤다고 막 그럼 요걸 빼고 요걸 먹여봐라. 옛날에 글을 많이 하면 화제라 그 한약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며느리 병고안에 저걸 보낸 거예요. 그리 며느리는 평생 시아버지 시세를 졌는데 한 번도 못 갚았어. 늘 벼슬하고 나가 있고 어쩌다 집에 오시면 자기가 아픈데 아프기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빚을 지고 있는데 퇴계 선생이 돌아가십니다. 그때 아마 석달 사는 그 상중에 며느리가 병이 심해져요. 유언을 합니다. 내가 살아서 그렇게 시아버지 은혜를 입으면서 한 번도 그 보답을 못했는데 내가 죽어서라도 지하에 가서라도 시아버지 그걸 좀 그 보답을 하고 싶다. 내가 죽으면은 그 시아버지 발치에 나 좀 묻어주면 지하에 가서 그리고 유언을 해요. 그리고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유언을 문중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보통 큰어른 산소 가까이는 산소를 안 쓰잖아요. 우선 누구들은 여자 산소는 안 씁니다. 그런데도 바로 앞에 노조가 위에 뜻이 이어졌다 이래 하면서 그 퇴계선은 생전에 그 가족 사랑 그 며느리하고 그 사랑이 대단했던가 봐. 보통 그 옛날에는 이제 옷 벗은기 입고 옷을 가족들이 해주잖아. 해주마 몸에 잘 안 맞지. 그러면은 막 그때 야단치고 막 이래 하는데 퇴계 선생은 한 번도 그러지를 않았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꼭 보선을 안 하셔도 이 어른이 글을 잘하니까 그랬는지 감사하는 편지를 썼어. 야야 며느리야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받으실 솜씨가 좋으냐. 어떻게 내 몸에 이렇게 꼭 맞나. 편지하고 또 그걸로 안 붙였어. 남도 뭐 선물도 했어. 근데 어디 뭐 쇼핑센터가 있나 어디 바늘하고 또 그 뭐야 또 대작간에서 나온 바늘하고 이 빛 나무빛 이걸 선물을 했다. 이렇게 아주 가족 사랑도 대단했다 이렇게 전해옵니다. 맞아요. 얘기는 이제 저기보다 58살 때 윤곡이 처가이 그때 아마 그 선교회 때 35살 차이인데 여기 와가지고 석 달을 참 사고를 있는데 그때 아마 그 배천 건너에 있을 때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금방 못 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차를 있으면서 계속 퇴계 선생한테 가르침을 따르라고 줍니다. 그 퇴계 선생님 내가 자네가 이미 훌륭한데 35살 23살인데도 한번 알아본 거야. 뭘 내가 가르치기 또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다가 떠나는 날 또 졸라요. 졸으니까 퇴계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걸 해줍니다. 지식이 이제 항상 남을 속이지 않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입당 단계 이상 나중에 곧 자네가 입쪽을 할 건데 그러면 일을 너무 많이 벌리지 마라. 하나 이 일을 많이 벌리는 미인이라는 하나는 두 가지를 해주고 그랬더니 그 나중에 그 퇴계 돌아가시니까 예불수사파 공자의 퇴계서는 공자의 맥을 잇고 또 봉수무이산이라 주자의 정리를 다 이어받다 이런 막 큰 글을 또 신성한 글을 했잖아요. 만약 고봉도 퇴계가 또 58살 때 32살
32살 차이를, 32살, 이게 26살 차이 나는 걸 공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이름을 불러서 내 황은 이렇 생각하는 8년간 편지 117통을 보내가지고 나중에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됐다 했는데, 뭐 이발이 기수지, 기발이 이순지 이렇게 사단 직전공 가지고 따졌습니다만은, 나중에 이거는 계계 선생이 돌아가시면 유언을 합니다. 아까 왜 내가 죽고 전 비석을 세우지 말고 아까 내가 써놓은 자명이 있다, 그걸 그것이 기왕 비석 쓰라고만 틀림없이 고봉이 내 비문을 쓰고, 고봉은 장황하게 나를 축조를해서 세간에 웃음거리가 되게 하다, 그러지 마라 이랬는데, 그걸 장황무시지사 이 취소돼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비문을 씁니다. 고봉이 쓰면서 이 얘기가 들어가, 나보고는 비문을 쓰지 마라 그랬는데 세상이 이래서 비문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문이 뭐라고 나와? 상가이 석가이 부 선생님이 오지, 선생님은 여천지 부부,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다 부서지더라도 나는 안다, 선생님 이름은 이 세상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두 분간 또 적어도 대단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계 선생 마지막 전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건 선비정신, 퇴계 선생 교육의 삶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자, 나라에서 교육을 안 하고 또 서양 문물을 이렇게 자꾸 들어오고, 이년에 박약교육을 이걸 해야 되는데 잘 했습니다. 그 선생 150명이 있어, 교장들 야 지금 100만 명 이상 있는데, 이게 전부 정책이 그 여러 유사단체에서 돈 뜯기 위한 저게 많으니까 예산이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회장 계실 때부터 아주 극도의 작은 예산만 해가지고 도로노 수습 부회장하고 지금 뭐 군인 부대라든가 다행히 배우 다 떼서 병가 회장이 좀 도와주고 군인부대 아주 일부만 합니다만은, 언젠가는 옛날 이 인성교육이 되돌아와야 되고, 또 돌아가시 전에 실천했었던 행복 실천 운동, 이것도 지금 그 옛날 한참 잘 할 때는 10명이 문의했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게 옛만큼 못해서 지금 제가 그러고 수석보다 고민이 많습니다. 이건 뭐 우리 고민해야 될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파 선생의 고마움을 하면서도 그분 유지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자면은 그 평소에 그만큼 애쓰셨던 그걸 우리가 잘 대승하는 일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그 부분에 좀 명심하시고 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뭐 좀 실수가 많습니다만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길 회장님 강의 잘 아시지요? 네. 박약회 회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20분 남았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도 이광호 교수가 그만 뒤에 시간을 해가지고 저는 강의를 못했는데, 오늘 좀에 남았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시간 되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기 다음 달 아카데미 날짜가 변경이 좀 있는데,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막대기가 저쪽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11월 13일이 목요일입니다. 우리 방식대로 하면 11월 13일 날 이 아카데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11월 7일로 이렇게 11월 7일 오후 2시로 바뀌어서 하게 되는 점을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밑에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주최로 학술 발표회가 11월 7일 날 있게 돼요. 그 전통문화연구회는 박약회하고 지금 사무실도 함께 쓰면서 이용표 회장님이 거기에 이사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의
현재 회사하고 똑같고 또 내용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통문화연구에서 하는 학술대회를 11월 7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 강의에 특별히 정말 우리나라의 고려 같은 존재인 인파 연구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번에 인파 연구 회장님을 회고하는 특별 강연을 하나 넣겠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학술 대회를 조금 줄여서 약 2시간 반에 걸쳐서 시청역 옆에 프레스센터 아시죠? 프레스센터가 시청역 4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입니다. 오른쪽이요. 그 19층에서 학술대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평가 이용대 박사님에 대한 이 특별 강연을 우리 김종길 회장님이 근 30년 동안 이용 대장님과 인적 관계도 있지만 삼복 컴퓨터를 가지고 호락을 같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김현 회장님이 박약회의 김종길 회장님이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선생에 대한 특별 강연을 40분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한 20분 정도를 학습회를 하는 내용은 동양 고전과 AI 활용 그 전통문화 연구에서는 고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가지고 요즘 AI가 다 대체해 줍니다. 이 AI 시대에 어떻게 대체해 나가서 이 고전을 발굴을 해가지고 알려야 되느냐. 고전 속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혜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3일 날 아카데미는 그 대신에 11월 7일 날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학술대회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미리 오시면 됩니다. 그날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회비는 없습니다. 그 대신 그래도 여기서 끝까지 오시기 때문에 전통문화 연구에서 발간한 책자가 2만원짜리 책자가 한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박약교에서 그 사은품으로 겨울에 따뜻한 이 로플러를 하나씩 드리기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맨날 시간이 밀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박약회가 해나가야 될 지향할 그 내용이 자꾸 생략되고 해서 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용대 회장님께서 가장 칭찬을 제일 많이 들은 게 바로 요겁니다. 도덕 살리기 보고고 운동 그런 걸 제가 한 1년 동안 공연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요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회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그런 기적을 만드는 나라인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잘 살게 됐지만 문재인 도덕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하는 것도 보면은 정말로 리더 그룹들이 있었는가. 국회의원이고 정치하는 사람이고 판사고 언론이고 할 것도 없이 온 천지에 전부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도덕이 그만 없어졌습니다. 그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이루는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덕을 살리는 이 내용을 저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쓰리고 고고고 한국 사람들이 고소득 좋아한다 그죠? 고고고 이 고고고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행복할 일이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5대 국가 속에 갔는 지가 지금 한 6, 70년 전에는 세계 최고로 가난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유일하게 딱 대한민국 하나만이 200년 동안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그러면 서양에서는 잘 사는 선진국에서 지금 여기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도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이 밑바닥에 있다가 쭉 끌어올라가지고 선진국으로 이만큼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럼 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경험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다 이겁니다. 경험을 많이 한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행복은 그렇게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남이 가져다 주는 건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서 생각을 하면은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이유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남에 대해서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우리 박약회의 목표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행복 역지사지요. 두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행복해진다. 두 번째는 상대를, 남을 배려해라. 집에 뭐 부부간에 있을 거야. 아침에 뭐 이리저리 이 부인이 수고해가지고 밥상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러다 그 당연한 거나 생각해버리면 저는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좋은 반찬 해가지고 마시는 밥을 하면 참 고맙다, 감사하다, 배려를 할 줄 알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데 요 세 부류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전체가 있을 때는 서로 돕고 서로 협동하자 이런 뜻에서 행복하고 배려하고 서로 돕고 요 뒷글자를 따가지고 고고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행사를 할 때 작년에도 예천에 가서 전국 학술대 학대 를 지었습니다. 작년에는 경주에서 12월 17일 날로 하게 되어 있는데 폐 때문에 미뤄져가지고 겨울에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 카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 앞에 거는 제가 성찬을 하면 여러분 그래 이렇게 함께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경제기적 엮인 대한민국 이제는 도덕 기적이다. 그래. 예의 염치 도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래. 고고고 도덕 살리기 국민운동 박약회가 앞장서자. 그래. 요거를 계속해서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걸 퍼뜨려가지고 지금 전국의 유림단체들이 함께 모이는 작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덕을 좀 살려나가자. 그 대한민국이 도덕국가가 되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보면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많이 찾아오게 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런 뜻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본론에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사실 박약회 이 행사를 하는데 12월 그 다음에 몇 년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2달 만에 한 번씩은 대한민국 내노라 하는 외국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예전에는 와서 자금의 여력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매월 해나가는 강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예정은 우선 전문대학교 이기동 교수 같은 분을 불러가지고 논어를 몇 차례 해서 그걸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매기자 또 가지고 끝을 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께서 마음의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잊어버리면 제일 당황한 수가 있다 그죠? 가지고 뭐 잊어버리면 제일 당황합니다. 핸드폰 잊어버리면 제일 당황한다 이거죠. 뭐 난리가 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카드나 지갑 잊어버리면 막 그죠? 정신이 없어지죠. 그죠? 그런데 핸드폰이나 지갑보다가 한 100배, 1000배 정도 더 중요한 자기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는 찾을 생각을 안 들어하네요. 우리 바닥회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단점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보다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여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가 이거 우습게 보이면 안 되는데 남이 나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는 앞으로도 내 밖에 이거를 보지 말고 내 안으로 내 속을, 내 마음을 닦아나가는 이게 바로 학문이 아니냐.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나아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훌륭하시고 또 여기 오실 분 정도는 다 마음이 잘 바꾸어져서 올곧게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리 나오시게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또 길 건너서 돈벼락 맛집 1층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다 오늘 밤에 여기서 마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식사는요, 우리 총 회장님께서 코디 내시겠다고 그러다 저희들은 회원들은 2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 발전을 위해서 쓰고 우리 은성님 씨 그 문중에서 오신 분은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오늘 밥값은 우리 총 회장님께서 직접 지불하시니까 그렇게 아시고 박수 한번 치고 밥 맛있게 드세요. 공유하려고. 시간 막 뺐어요.